네, 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저는 1985년부터 작가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도시 스냅, 또 그리고 풍경도 촬영을 하고 또 그리고 정물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사물들을 촬영하는 걸 즐겨 했는데 2004년부터는 조선 백자에 관심을 갖고 이 사진으로 찍어서 그 영혼을 어떻게 불러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조선 백자를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영화 포스터나 연극 포스터도 제가 촬영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대중과 그렇게 교감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걸 즐겨 했습니다. 조선 백자를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물관도 많이 다니게 되고 유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겼죠. 그런데 제가 2015년에 호주에 다른 행사 때문에 갔다가 보니까 바로 그것이 금광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금광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그 황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분도 계시고 또 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황금에 대한 박물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황금도 그걸 소유하고자 했던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면 죽고 사라지고 박물관에 유물이 되어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 황금색이라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료돼서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리마에 제가 그 교수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거기 무제오 오로라고 황금 박물관이 페루 리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잉카의 유물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꼭 이걸 찍고 싶다. 그래서 거기도 힘들게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잉카 유물을 찍다 보니까 잉카만이 아니고 우리 신라에도 정말 아름다운 유물들이 많은데 신라의 황금 유물도 내가 작가로서 사명을 갖고 한번 다시 촬영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황금 유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됐죠. 리마를 갔다 온 다음에 2017년부터 박물관에 연락을 해서 혹시라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여러 시도를 했었어요. 다행히도 2020년에 그 광주 박물관에서 박물관의 유물을 가지고 사진작가하고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작가마다 자기가 원하는 유물을 선택하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백제 금동관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금동관을 선택한 다음에 촬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다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박물관에서도 좋아하셨고 또 그 도록과 카렌다를 본 경주박물관에서도 굉장히 호감을 있게 생각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는 경주박물관을 또 전화도 하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경주박물관에서 드디어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마침 아마도 그 박물관에 지금 금관 유물들이 한꺼번에 좀 많이 모이는 기회도 됐고 아마 올해 또 천마총 50주년이라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금관 유물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찍게 됐습니다. 촬영한 결과물로 이번 하반기에 명품 도록이라고 해서 특별한 금관 도록을 만들고자 박물관에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점의 소장품이긴 한데 제가 앞뒤로 찍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각도가 있어서 아마 나중에 후반기에는 한 20여 점이 실릴 예정인데 그 중에 천마총 관련 11점만 이번에 전시를 통해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물들을 찍을 때면은 어떤 배경에서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저도 황금 유물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보듯이 하얀 배경이나 검정 배경을 사용할지 아니면 뭐 회색이든 쑥색이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황금색의 배경을 사용하게 됐어요. 또 황금색도 반사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막상 그 황금색 유물을 놨을 때 그 황금 유물이
반사까지 들어가니까 그 찬란함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황금색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금관 유물은 제가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금관을 뭐 어디서 빌려서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모형으로 만든 유물을 구입을 해서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찍어야 될지,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배경에 놨을 때 제일 아름답고 안정된지 그걸 결정을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금관을 촬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금관에 있는 그 드리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금관에서 드리개를 뺀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빠진 셈이 돼서 매력이 없지 않을까 해서 금관을 드리개를 놓고 찍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모형에다가도 밑에 아크릴 대도 만들고 뭐 사람 그 인조 이 모형까지 사가지고 실제로 인형 머리에 씌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드리개가 있다 하면은 공중에 떠 있는 어딘가 안정감이 없고 황금의 반사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관에 드리개를 전부 빼고 금관 자체를 땅에 딱 놓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금관 유물에 그 무게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허공에 매달다 보면은 어딘가 그 유물이 땅에 닿아서 생기는 그 무게감과 존재감이 좀 덜한 것 같은데, 드리개의 화려함은 아쉽게도 없어졌지만 금관이 주는 그 무게감과 또 반사가 바닥에 생기면서 어딘가 안정된 느낌은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모나 관식도 정면에서 보이는 게 당연히 화려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과연 이게 어둠 속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명을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역광이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그 오묘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이지 않았던 섬세한 그 기법들, 또 레이스 같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그 섬세함이 더 돋보여서 이번에는 정면 사진 또 그리고 역광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금관 촬영을 하면서 너무 귀한 거를 먼저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천마총 금관을 먼저 꺼내게 됐어요. 근데 박물관에서도 사실 유물을 도록을 위해서 촬영을 할 때는 오히려 더 뒤에 아크릴 댄 거라든가 이런 것도 일일이 다 빼지 않으셔도 아마 됐었을 텐데, 제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거기 뒤에 대놓은 아크릴 모양이나 이런 걸 다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그 촬영한 장소에 가지고 와서 딱 그 대를 끓는 순간에 그 마치 연꽃이 피듯이 그 주변에 그 장식 각각의 줄기가 다 한꺼번에 바깥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 혹시라도 꺾어져서 무게 때문에 손상이 가면 정말 큰일이 나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반대편에서 낚시줄로 다 잡아 당겨서 모양을 잡고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에 다루기도 힘든 거고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내가 사물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찍지 못했던 게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뭐 스튜디오에 이런 그 유물을 가지고 와서 찍는다면은 내가 준비할 게 많지 않은데 사실 경주까지 스튜디오를 이동하다시피 해야 되니까 그 뭐 또 야간에 모든 그 관람객이 다 퇴장한 다음에 그걸 이동해서 하다 보니까 뭐 한 가지 안 가져갔다고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챙겨가느라고 자동차가 꽉 차게 이동했던 생각이 납니다. 많은 관람객들도 사실 금관을 가까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유리 케이스가 없이 유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린 것 같아요. 1500년 전에 그 신라인들이 이거를 쓰거나 장인들이 만들었을
그 손길을 직접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또 어딘가 그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숨겨진 그런 신라인들의 숨결을 사진으로 담아서 그 아름다움을 증거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제 희망이었습니다.